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즐거운 하루 시작하셨나요? 어제 올류 렉스턴 사전 계약 관련 리뷰를 해드렸었는데요. 어제 리뷰 영상에만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릴 정도로 관심들이 뜨거운 걸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올류 렉스턴이 정말이지 이번에는 뭔가 일을 낼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기도 했는데요. 특히 쌍용 자동차의 국내 정통 SUV로서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향수를 다시 한번 재점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측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류 렉스턴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역사를 거쳐 지금의 올류 렉스턴이 나왔는지 렉스턴의 역사에 대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올류 렉스턴 G4를 가감해버리고 올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돌아왔죠. 정말 올류답게 완전히 다른 녀석으로 재탄생하였는데요. 놀라운 건 이게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라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풀체인지 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번에 확 바꿨나요?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 역시 감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걱정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 일단 렉스턴의 경우 현재 2세대 모델까지 나온 상황이죠. 1세대의 경우는 무려 17년의 역사를 가진 한 세대 최장수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렉스턴 1세대는 처음 시작은 대한민국 1%를 위한 명차로 첫 모습을 드러냈었죠. 17년을 변경 없이 페이스리프트로 버틴 사골 중의 사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렉스턴만의 고유의 장점과 주 매니아층이 존재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렉스턴의 첫 시작은 2001년 8월 30일, 이 당시에 쌍용이 대우로 넘어간 시절이죠. 1세대의 첫 시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1%를 위한 명차로 시작하면서 당시 고급차의 대명사인 체어맨과 준하는 옵션과 벤츠의 4단 미션,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주지아로가 디자인하면서 당시 잘 나가던 무쏘보다도 위급인 프리미엄 차량으로 출시가 되었었죠. 이때부터 SUV의 프리미엄화를 렉스턴이 이끌기 시작했는데요. 다음은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로 뉴 렉스턴이 나오게 됩니다. 2003년에서 2006년 시기인데요. 이때 쌍용 자체 개발 엔진인 동급 최고 170마력의 XDI 270이 추가되고 벤츠 4단에서 5단 미션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5단 미션이면 이 당시 체어맨과 같은 수준이었죠. 상시 사륜도 처음 탑재되면서 뉴 렉스턴은 또 한 번 인기몰이를 하게 되는데요. 뉴 렉스턴은 외관에서 전면과 측면에 크롬들을 많이 사용하며 디자인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프리미엄급으로 입지를 다지기도 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당연히 풀체인지가 나올 줄 알았지만 5년 뒤인 2006년 렉스턴은 또 한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때부터 사골이라는 별칭이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름은 렉스턴2, 지금 어디에도 들어볼 수 없는 명칭이죠. 차명 뒤에 1, 2, 3, 갑자기 소나타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여하튼 이 당시 차명에는 1, 2, 3를 넣었던 시절이니 이해해야겠죠. 이때는 아예 체어맨 외관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릴, 헤드램프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때는 체어맨 SUV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프리미엄 옵션들이 대거 적용되기도 한 시절이죠. 그런데 이때 참 앞서 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재 현대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라인업인 G80과 GV80을 이미 거의 20년 전에 쌍용 자동차는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쌍용이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것이었을까요? 2007년에 슈퍼 렉스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당시 현대 베라크루즈가 나오면서 렉스턴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렉스턴 유로를 출시하고 유럽 환경 규제인 유로4를 만족시키기 위해 DPF를 탑재하기에 이르릅니다. 2011년에 DPF를 탑재한 모하비 베라크루즈에 비하면 상당히 발빠른 대응이죠. 하지만 또 같은 해 기아가 모하비를 출시하면서 렉스턴 유로2의 고객들의 이탈이 심화되기 시작하기도 하죠. 덩달아 렉스턴은 저배기량 RX4를 출시하며 프리미엄보다 대중화에 신경 쓰려 한 모습은 대한민국 1%를 위한 차를 내세우던 렉스턴으로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동력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2012년 세 번째 페이스리프트인 렉스턴 W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대중화를 위한 2.0, 2.2 모델이 나오면서 차급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코란도와 같은 엔진을 공유하는 렉스턴의 모습은 말 그대로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쟁 차종인 모하비, 베라크루즈, 그 아래 산타페, 소렌토까지 가세하면서 렉스턴의 인기는 점점 더 식어가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무려 17년의 대장정을 마친 1세대는 이렇게 아쉬움만 남기고 떠나가게 되죠.
17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돌아온 녀석이 바로 지금의 2세대 모델인 G4 렉스턴입니다. 2017년 3월 27일 그때를 아직 잊지 못하는데요. 첫 공개 이미지를 보고 쌍용 자동차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G4는 위대한 4가지 혁명 그레이트 폴 레볼루션으로 다시 한번 첫 출시 때의 대한민국 1%를 위한 프리미엄 SUV로 거듭나자는 의미를 담고 나왔었는데요. 2.2L 유로6 디젤 엔진이 탑재되었으며 벤츠 7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고 초고장력 4중 구조 쿼드 프레임 및 9 에어백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절치부심하고 나오게 되었죠. 다시 한번 웅장한 느낌의 외관 모습을 갖추고 쌍용차를 그리워했던 분들에게 렉스턴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낸 2세대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시되고 3개월 정도는 모하비의 판매량을 앞서 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그 당해 1만 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면서 시장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차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해인 2018년도부터는 월평균 1,000대로 반토막이 나고 2019년 팰리세이드 모하비 신차들이 밀리면서 월평균 700대라는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2020년 11월 4일 G4 렉스턴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인 올류 렉스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앞서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17년은 심하고 그래도 페리 이후 아마도 3세대 모델인 풀체인지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업계는 쌍용 자동차가 마인드라의 지원 축소와 유동성 위기 등의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이번 올류 렉스턴을 통해 반전을 꾀하지 못한다면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G4가 아닌 올류 렉스턴으로 돌아온 만큼 대형 SUV 시장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aw your face in the middle of a crowded room. I remember telling all my friends everything about you. And I didn't want to pinch myself if it was a dream. Oh, I didn't want to. Felt kinda like the way I'm feeling now. I'm spending all my time right here waiting for you. And if I had to, I'd spend a lifetime waiting for you.